네, 오늘도 뉴스룸 D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분발했어요. 아까 약속했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이 많이 나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서 네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 마이크 넘겨주시면. 네, 소개를 좀 해볼게요. 네, 어느 분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어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사단법인 한국수화통역사협회에서 우리 회원분들 네 분이 나왔고요. 저는 협회장 맡고 있는 박정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수어의 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오늘이 수어의 날이죠?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한국 수어의 날이고요. 2020년도에 그 수어의 날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가족 네 분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신가 봐요. 맞으시죠? 네. 그러네요. 네, 가족 식구가 들어오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앉으시자마자 한번 인사 소개를 해볼까요? 누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어나세요. 흥룡님께서. 저희는 용인에 살고 있는 4인 가족이고요. 뭐더라? 용인에 살고 있는 4인 가족이요? 네. 표현이 묻어쳐지기도 저는 좋아요. 이번에 5학년에 올라가고요. 형은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형이랑 헤어스타일 이렇게 맞춰서 한 거예요? 아, 아버님도 그러시네요. 아버님 헤어스타일을 다 강요를 하셨네요. 네.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그 지금 소개해준 막내 아드님 흥룡님이 평소에 JTBC를 엄청 즐겨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재생 기자를 가장 좋아한다고. 날씨 형님, 네. 네. 왜요? 왜 좋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기 어디 가셨지? 김 PD님, 이재승 기자 좀 지금 분장실에 있을 텐데 잠깐 올라오라고 좀 해주세요. 예. 네, 만나게 해드릴게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많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국대 목공예 동아리에서 6분 나오셨어요. 어디 계실까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또 해주셔야 돼요. 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국대학교 중앙동아리 소속 목공예를 하는 동아리 목방이라고 합니다. 오, 목공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이렇게 하시나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물건을 이제 나무를 이용해서 칼로 깎거나 아니면은 기계를 이용해서 직접 막 재단해서 만들고 하는 그런 뭐 책상, 의자 이런 거 만드시나요, 주로? 그런 큰 것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아니면은 주로 피규어 같은 거 약간 작은 거 아니면은 우와. 칼 같은 거 해가지고 도마도 많이 만들고 되게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좀 보고 싶네요. 어떤 거 만드시는지. 예. 네. 혹시 뭐 이렇게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라고 가지고 오시는 거는 오늘은 저희가 안 갖고 와가지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갖다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을 정말 모두가 실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사회부 강버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모셔볼게요. 어디 있죠? 이때도 와. 네. 하는데. 박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선배. 공부들 기자한테 저쪽에.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네. 분명히 와를 할 건데 그러면 여기, 너는 여기? 손을 흔들고 이렇게 들어라. 그냥 까먹었네. 그리고 강본들 기자 무하나라고 네. 중간에 저기 자발적 교육기부 단체 국이 있는 소개를 안 했어요. 그거는 그러면- 네, 빼달라고 하셔가지고. 빼달라. 저는 강본들 기자 세워놓은 상태에서 소개를 좀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래요? 예, 네. 그냥 빼고 하시죠. 그러면 이 요청이 있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작할까요? 예, 죄송합니다. 네네. 예. 네. 일단 지하철 강본들 기자한테 좀 물어볼 네. 텐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 무임승차 누가 어디에서 무임승차를 할 수 있고 이 제도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네, 무임승차
돈 안 내고 타시는 분들 뭐 근데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십니다. 뭐 장애인도 예. 있고 다른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이 노인분들이시고요. 이게 그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는 운임의 100분의 30까지 할인을 받고 그래서 KTX나 새마을호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종류에 따라서 그것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음. 어쨌든 할인을 일부 요금을 할인받고 네. 근데 이제 도시철도의 경우 우리가 얘기하는 지하철의 경우에는 전부 다 무료로 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수단 중에서 버스는 그 시행령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요. 버스는 돈을 내시고 타고 일단 무료로 타는 거는 도시철도와 기차가 무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최근에 뭐 예전에도 무임승차 얘기가 좀씩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게 된 배경은 뭔가요? 이 예, 무임승차 제도를 좀 고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일단 서울시가 교통요금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올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약에 이거를 돈을 무임승차에 대해서 나라가 보조를 좀 해주면 내가 좀 적게 올릴 수도 있어. 혹은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임승차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다음에 먼저 나는 나이를 높일 거야. 라고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오늘 또 오세훈 시장이 페이스북을 올려서 노인 무임승차의 제도를 개편하는 걸 우리가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여러 이제 지자체장이 얘기를 했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당정이 협의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지금 잠깐 제가 눈이 누구 마주쳤는데요. 이재승 기자가 지금 용인에서 온 막내 아들 앞이요. 흥룡님이 이제 저희 또 아까 연습했잖아요. 네. 와. 날씨 형님입니다.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 근데 분장실에서 분장을 지우다가 막 도착한 예, 지금- 날씨 형님입니다. 예, 지금 막 빨리 오늘 금요일이다 하면서 불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왔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아내가 나오시죠. 평소에 그렇게 좋게 봤는데 아니 흥룡님이 이재승 기자 너무 좋아한다고 하셔서. 그래서 좀 완전 팬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앉아서 잠깐 물어봤어요. 그 날씨 어디가 좋니? 왜 좋니? 이랬더니 네. 그 예전에 제가 그 어묵 편 했었거든요. 어묵 그 열량 관련해서 겨울철 살찌는 거 맞아요. 관련해서 간식. 그걸 재밌게 봤다고. 어. 초창기였어요. 초창기. 오, 찐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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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흥룡님 찐팬. 예. 감사합니다. 참 같이 아까 사진 한번 찍어서 예, 예. 저희 이제 할 거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하시려고요? 아니 대화 계속 나누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얘기죠. 네. 도시철도 예. 같이 해요. 운영기관. 이제 다시 본편으로 돌아올게요. 네, 네. 눈이 갑자기 마주쳐서 예. 조금 중간에 한 것 같지만 흥룡님을 위해서 제가 한 거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네. 흥룡님 얘기 다음 주 주간 날씨 흥룡님한테 네. 설명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 나누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 형님과 흥룡님의 문제는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예. 계속 네. 뭐 물어봤죠? 죄송합니다. 왜 65세입니까? 그런데? 65세 그 80년에 예. 처음 시작될 때 그때는 70세 이상한테 반절 할인해줘라라고 네. 정부가 그랬대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그때. 근데 그러고 나서 84년에 2호선 전역을 개통하면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이유 없어요. 그냥 65세 이상한테 무료로 하는 걸 강구해라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바로 65세 이상한테 무료로 티켓을 주기 시작했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생긴 이제 노인복지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다. 무임으로 뭔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법령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84년에 전두환 씨가 65세부터 해. 그게 먼저입니다. 뭐 사도대 네, 팔촌이 어쨌든 네, 65세거든 네, 네. 어쨌든 그건 모르는 얘기니까. 근데 65세가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게 법에 반영이 네네네. 됐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럼 65세가 기준인 나라가 없나요, 혹시? 제가 좀 봤는데요. 나라마다 다른데 이 지하철 무임승차만 놓고 봤을 때 60세부터 70세까지 나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생물학적인 몇 살부터 노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그냥 이때부터 혜택을 줄 거야라고 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60세, 70세 사이에 사이에. 많이 이제 있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의견도 우리 방청객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네, 할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손 들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궁금한 거? 네. 하릴님께서 마이크 좀 넘겨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대학생 가치창출연합 동아리 국인에서 나온 예. 하릴입니다. 네.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면서 이 도시철도에서 적자가 크게 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지하철이 운행하게 되면 운행하는데 비용이 들 때 사람이 조금 더 탄다고 어떻게 손실이 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적자가 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몇 명 더 탄다고 쉽게 말해서 숟가락 몇 개 더 놓는 건데 적자가 확 더 커지나 지금 그 질문이시죠? 예, 그 질문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몇 명 타느냐와 무관하게 지하철을 운행하는 데 드는 기본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근데 이 기본 비용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 비용은 정해져 있어서 이만큼이 나가는데 돈을 내고 타는 사람들이 적으면은 이 비용을 다 충당하지 못하는 개념인 거예요. 사람이 더 탔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든다가 아니라 비용이 이만큼 들고 있는데 돈을 내고 타는 사람들이 다 있으면 이걸 다 채울 수 있겠지만은 이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깎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하나 해왔는데요.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미리 정리를 네, 했구나.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1인당 수송 원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하철 운영하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라고 하고 몇 명이 이용할지에 따라서 이제 정하는데 1인당 수송 원가가 2020년에 2,067원 그리고 2021년에 1,988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료로 타시는 분들 혹은 또 조조 할인 받으시는 분들, 정기권 할인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덜 낸 돈을 빼보니까 이분들 한 명당 내는 돈이 실제로 한 명당 내는 돈이 1,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인당 수송 원가가 한 2,000원쯤 되는데 이런저런 거 빼고 할인받는 사람들 뺐더니 한 명당 지하철 승객 한 명당 낸 돈의 평균은 1,000원이라고 하면 1,000원에 지금 1,000원씩 덜 받고 태워주는 거죠. 예. 거기서 적자가 발생하는 개념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용객이 더 많으면, 그러니까 무료 이용객들이 좀 더 많으면 아무래도 화장실도 몇 번 더 청소해야 되고 비용은 일부 늘어나겠지만 그것보다는 기본 비용에서 기본 비용이. 그걸 다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이 이용할 때 1,000명이 나눠서 그 비용 원가를 내면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 700명만 내게 되니 기본적으로 이게 손실이다. 이 얘기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귀공자님. 귀공자님의 질문이 귀공자님의 질문에 당황하고 있습니까? 아, 제가 너무 또 빵 터졌네요. 또. 그러면 기본 비용은 뭐 아까 전기세도로 가스도로 한 뉴스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에너지 비용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것도 이 손실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값 이런 게 다 기본 비용에 들어갈 거고요. 또 지하철 이용 승객이 많으면 그러니까 돈을 내고 타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1인당 수송 단가는 낮아질 텐데 2020년 제가 2021년 말씀드렸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 영향이 예. 커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어요. 재택근무하시면서 집 밖으로 안 나가시는 분들 많았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하철을 줄여서 운행하진 않으므로 지하철 운행은 그대로 하는데 승객이 줄었어요. 그러면 1인당 수송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 말씀하신 에너지 비용도 있지만 그런 영향도 같이 있어서 네. 1인당 수송 단가는 최근 몇 년간 더 높아졌고. 그래서 적자가 더 커져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 등이 어. 무료인 분도 돈 좀 내세요라고 주장하는 거군요, 이제. 무료로 타는 분을 약간은 줄여야 되지 줄여야죠. 않나. 아. 플러스 요금을 코레일은 또 돈을 보전해주고 있으니 나라가 네. 우리도 좀 보전해줬으면 아. 하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답이 됐는지 네, 비공자님. 답이 충분히 되시지 않으죠? 네, 네. 좀 덜 된 느낌. 표정은 아, 그래. 보통 그- 귀공자들은 질문이 더 있는데. 네, 네. 그 에너지 관련된 게 좀 네. 많이 손실에 좀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제가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서울 제가 철도공사에 한번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철이잖아요. 네. 전기로 가잖아요. 네, 조금은 있겠죠. 예, 당연히 있겠죠. 인건비도 오르고 있고요. 네. 네. 그 혹시 구체적인 비율은 네,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이메일로 나중에 네, 네. 이메일 알려주고 가셔야겠네요. 혹시 65세 이상 노인 무임 승차 지금대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실까요? 오, 야, 흥룡님이 네, 이게 지금 흥룡님. 최연소 방청객님께서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유지해야 될까요? 65세 노인분들도
같은 노인들이시고 시력도 안 좋으신데 만약에 그 회사를 못 다니시니까 월급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적으실 테고. 네. 근데 거기서 시력도 안 좋으신데 운전을 하시게 되면은 차선을 안 보여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야. 너무 그래서 똑똑한데요? 그 대중교통이라도 자유롭게 타셨으면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와. 혹시 지금 몇 학년이라고 했죠? 5학년 올라간다고 이제 해요. 5학년 우리 올라가요. 딸이랑 동갑. 5학년 때 안 그랬는데. 대단해요. 야, 진짜 대단하네요. 네. 혹시 아버님께서는 반대 의견이라고 저희가 미리 들었거든요. 네, 바로 옆에. 예, 뭐 반대 의견까지는 아니고 네. 일단은 이제 60에서 65세로 늘어나는 게 이제 경제 능력도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거는 같은데 지금 앞에서도 뉴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또 무료급식을 받겠다고 이 추운 날씨에 줄을 서는 상황에서 꼭 지금 이렇게 인상이라는 카드를 내밀어서 이 적자를 줄여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인상은 하되 지금 말고 좀 더 국민 간의 합의를 거친 후에 적절한 시기에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아까 그 흥룡님도 그렇고 아버님 의견도 지금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을 더 올리는 시기에 이 선택이 맞느냐라는 의견 있잖아요. 아, 정말 좋은 의견인가요? 저희가 미리 사실 회의하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아까 흥룡님처럼 돈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얘기들은 없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요즘 뭐 나이 드니까 좀 더 그러니까 어르신,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의 기준도 사실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뭐 아까 자동차 그 운전하는 게 더 힘들지 않느냐, 위험하고 이 얘기도 있었지만 돈이 없는 분한테 직장이 없는데 왜 받으려고 하냐 이런 주장은 별로 없었는데 정말 와닿습니다. 예. 근데 우리 지금 흥룡 어머니께서 내가 잘 키웠지 하면서 고개를 계속 끄덕거리고 계신데. 예. 근데 우리 흥룡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게요. 실제로 이 무임승차의 이 사회적 편익을 조사해 놓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그 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 그리고 또 이 노인분들이 밖에 좀 돌아다니셔야 우울증이나 네. 뭐 자살 위험 이런 것도 감소된다. 그래서 그 모든 편익을 더해가지고 연간 3,650억 원의 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임승차 제도는 유지를 하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 많는데 다만 이 노인의 비율이 앞으로 2047년에 한 40%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소득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죠. 네, 실제로 소득에 따라서 다른 이 혜택을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이 무료 혜택, 할인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바우처처럼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의견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복잡한 이유인 게 65세보다 연령을 높여서 무임승차를 하거나 앞서 이제 강버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소득층에 한해서 바우처 같은 형태로 지급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65세를 이제 더 이상 어르신으로 안 보겠다. 청춘이지 뭔 어르신이냐. 이게 또 같이 깔려 있는 얘기, 네, 논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맞아요. 뭐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여러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어서 해상님, 벤츠탄 해상? 해상님. 네. 벤츠탄 해상님이시죠.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대학생 가치창출 동아리 국인에서 나온 벤츠탄 해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도시철도에 대한 적자가 워낙 큰 규모다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65세 연령을 높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중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 기본 요금을 인상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후자의 경우를 채택을 했을 때 사회 통합 측면에서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65세
65세 연령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친구랑 이제 우리 어차피 나중에 나이 들면은 저런 거 다 못 받지 않을까. 지금 막 나중에 세금을 내고 하더라도 나중에 못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한테 되게 많이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측면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어떤 단순히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어떤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속 부담만 하고 있는 어떤 저금통 같은 느낌으로 계속 예. 사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과 좀 좌절 의식 같은 게 앞으로도 계속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중에는 추후 청년들 요금을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좀 청년들에게 우리도 너네를 많이 신경 쓰고 있고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65세라는 그런 연령층을 조금 더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혹시 몇 년생쯤 되나요? 구체적으로 딱 찝진 않아도 그냥. 제가 사실 국민연금 그걸 내는 때는 아닌데 저 02년생입니다. 02년생이 혹시 몇 명이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02년생의 그 수능 인구는 42만 명 정도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70년대 초반생인데 네. 저희 때가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40만 명대, 50만 명 정도가 100만 명을 나중에 부양하려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동년배들이 한 50만 명인데 제 동년배는 100만 명씩이도 매년 저희가 늙고 힘들 때 도와주셔야 돼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적자들이 많이 나는데 지금 이게 강보대 기자가 준비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도시철도의 전국의 단기 순손실 그리고 이 부분은 빨간색 부분은 이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부분입니다. 이게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이 손실이 누적되면 결국은 젊은 세대의 부담이 될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네. 근데 무임 손실은 2017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네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이 감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대중교통을 덜 이용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료가 서울시로 돼 있긴 한데 이 액수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도시들의 합인 거고요. 예. 한 30% 정도가 작년에 2021년에 손해로 되어 있고 서울시만 따로 봐도 한 30 정도인데 몇 년 전엔 거의 한 60% 정도 적자의 60%가 무임승차 비율이었던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 줄어들었길래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적게 다니셔서 조금 그건 줄었다. 예. 이게 낮아진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물이고 다시 그러네요.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이 비율은 몇 년 전처럼 다시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옆에 정다운님 의견 있으시네요? 안녕하세요. 그 대학생 가치창출 연합동아리 국인에서 온 정다우라고 하는데요. 그 의견은 아니고 질문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네. 혹시 갑자기 다른 단기 순손실은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혹시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쓴 돈 대비 받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안 타서 덜 받았다. 그래서 많이 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2호선 순환선이 10량짜리가 한 50회를 도는데 이건 어차피 50회를 돌거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한 차당 100명씩 타다가 이제 30명 타니까 수입이 줄었다. 네 그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공자님 말씀대로 에너지 비용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공자님의 좋은 지적. 네네네네. 왜 부끄러워하시나요? 제가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귀공자로 이걸 아이디를 정할 때는 그런 리스크도 감안하셨죠. 더군다나 맨 앞자리 가운데 앉으실 때는 예, 네. 멋있습니다. 네, 마이크 좀 주실까요? 왜 닉네임에 귀공자로 대한 하셨는지. 논의를 저희가 다시 한번 귀공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할 때는 재밌자고 친구들의 의견을 구해서 정했는데 정할 때는 와 재밌다고 정했는데 제가 되게 근시안적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재밌습니다. 네, 재밌잖아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우리 저기 또 뭔가 혹시 질문이 제가 좀 짓궂게 했다고 다음 날 뭐 뉴스 댓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고소미님. 네. 질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 끝물이 오고 있으니까 다시 무임 손실로 인한 손실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8천억 정도로 늘어 있는 저 손실 또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맞습니다. 네. 그거 줄 수 있고요. 줄어들 수 있고
그렇지만 이거 줄고 이거 늘고 하면은 비율 자체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손실 자체가 줄어들면 급격한 인상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예고한 듯한 급격한 근데 이게 누적 적자를 봐야 되는 건데 이대로 가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작년에도 1조, 재작년에도 1조 정도 손실을 봤다는 네. 거거든요. 해마다 그러니까 1조. 이게 서울시가요? 네, 서울시 교통공사. 교통공사가. 네, 그래서 뭐 회사채를 발행하여 버티고 있다. 한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금도 올려야 되고 무임승차 부분도 손봐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무임승차 부분은 이대로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한다면은 2040년 정도에는 9조 이상의 누적 적자가 그로 인한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 적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돈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쌓였던 적자들 그런 부분 때문에 안 올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3월 안에 기재부가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전해 줄게. 추경할 때 조금 반영해 줄게. 아니면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 해 줄게.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도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봐야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한 300원 내지는 400원 정도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조금 낮추거나 시기를 미루거나 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제가 느낀 뉘앙스는 인상 자체를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서울시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네. 적자가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앞서 아버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물가가 다 올라서 뭐 전기료, 가스비, 심지어 물값까지 다 올라서 고통스럽고 경기는 안 좋은데 굳이 서울시가 한 1, 2년 정도 참았다. 어차피 계속 적자인데. 그죠? 공사할 거 좀 덜 하고 1, 2년 정도 좀 참았다 올리지. 꼭 지금 올려야 되겠냐. 이런 의견이신 거죠? 예. 네. 의견도 뭐 타당한 것 같아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또 네, 동동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은 인상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일단 현재 노인분들이 현재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깥 생활을 누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좀 복지 혜택으로 보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의료시설을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서 예.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이 제2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먼 곳에 있는 일자리를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다 지금 현재 복지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복지가 사실 되게 좋기는 한데 지금 현재 한국이 지금 고령 사회고 한 몇 년 뒤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 와중인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으면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저희 젊은 세대들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그 많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이 부분은 손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복지 혜택들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조금 뭐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예. 그 청년에 대한 다른 복지 혜택 부분은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대 갈등 문제가 사실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노인분들의 입장도 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입장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한 2010년도에만 했어도 대한노인회에서 연령을 올리는 거를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노인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공식으로 논의를 해보자까진 됐는데 그 이후로 더 이상 구체적 논의 못했다 그래요. 회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네, 최근 들어서 입장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2월이나 3월 중에 관련 이 상향 부분을 놓고 공청회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세대 갈등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런 의견들을 우리 노인분들도 듣고 계시고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앞서 84년에 65세가 정해진 건데 84년이면 자축인묘 어쨌든 40년 정도 되잖아요. 네네. 40년 전에 65세와 지금의 65세는 또 다른 부분도 있어서 네네네.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저희 수호 선생님 한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박정근님께서는 어떻게 혹시 보시나요?
저는 좀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노인분들의 어떤 소득이 보장이 되면은,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라든지 등등 소득이 보장되면 자연스럽게 그건 뭐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이거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옆에 안녕하세요. 대학생 연합 같이 네, 청취 일어나서 동아리 말씀해 주시면 국인에서 나왔는데요. 예. 저는 오히려 노년층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년층을 다시 정의를 내렸을 때 기준점은 소득률 비교가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걸 도입할 때 시기적으로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한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소득률 비교가 적절한 기준점이 될지 이것 또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잘 못 싶네요. 비교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소득이요? 네, 노인분들, 노인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 사실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법에서 어르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기준 연령이 있는데, 근데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차피 지원의 이렇게 생각을 개념이라면 하지만 뭐 기준점이 다양하고 또 여러 기준점을 통해서 적절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이 맞다고 생각을 하되 예. 다른 의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근데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돈이 많은 분들은 100살이어도 노인이 아니고 예. 돈이 없으면은 한 45만 돼도 노인이고 이러면은 네, 그러면은 이 다양한 복지 혜택이나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랑스 사례처럼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네. 노인의 기준은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몇 세로 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합의를 봐야겠지만 기준은 나이로 정해놓고 근데 이분들한테 이 혜택을 줄지 말지는 또 뭐 소득을 기준으로 대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말씀하신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수님이 의견을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면 이제 65세인데 66세인데 돈이 좀 있어. 뭐 청년. 마찬가지로 61세인데 돈이 없어. 그럼 노인. 그럼 인사해야 되는지. 벌써 노인.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고 요런 것보다도 근데 사실 노인복지법에 나온 게 말 그대로 노인복지법.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이라는 용어보다는 노인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소득을 많이 감안하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보는 것이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서로. 그것만 네, 단편적으로 보는 거는 네. 너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돈이 없으면 더 힘들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봐도. 감정이입을 막 하시는 이유는 뭐죠? 네. 혹시 더 의견 없으시면 있으세요? 네, 민키님. 되게 핫한 이슈인가 봐요. 국인에서 나온 최민기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소득이 일정한 게 아니고 특히나 소득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혼자 사시거나 독거노인 분들이시거나 그래서 고독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사실 그분들은 사회생활도 잘 못하시게 될 거고 그럼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되 일정 소득 이상의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올리거나 할인율을 낮추거나 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을 쭉 들어봤고 사실 첨예한 주제이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선별적 복지로 접근해야 된다. 또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올리냐. 돈을 내라고 하느냐. 다양한 의견도 있고 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사회가 당분간은 이 얘기를 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 흥룡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듣고 끝낼까 봐요. 간단하게 하면 돼요. 길게 해도 돼요.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이재승 기자랑 아까 사진 찍었나요? 네. 직접 와서 보니까 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세요. 네. 혹시 다음에 길게 해달라고 하면 길게 대답하실까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방청객분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두 분을 꼽아서 저희가 영화표 선물 드릴 건데 강버들 기자가 직접 가장 인상적이었던 두 분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담되죠. 일단 제 딸과 동갑인 우리 흥룡님에게 아이고, 네. 영화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놀림 받느라 고생한 귀공자님에게도 왜 놀림으로 규정하고 그래요? 놀림 아니었습니까? 놀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냥 명찰을 불렀을 뿐이에요. 네, 큰 웃음 주셨던 우리 귀공자님 그리고 흥룡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방청객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방청 신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스튜디오에서 약간 사진도 기념사진 같은 거 찍으시고 이렇게 뭐 같이 오신 분들끼리 하고 시간은 약 5분 정도 하고 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